이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간단할수록 자연스러울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보면은 더 간단한 방법을 쓸 때 티가 덜 나야 맞잖아요. 더 자연스럽고. 근데 보시면요, 이것과 이걸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럽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절개하지 않는 비절개 이런 코성형에 대해서 한 번씩 유행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봉지기 시절에 진짜 하루에 하이코를 40개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지옥 같아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연골의 위치를 바꿔주는 코성형하고 실을 몇 개 찍찍, 플라스틱 이쑤시개 같은 실을 몇 개 찍찍 넣는 거 하고는요, 근본적으로 결과나 효과의 차이가 나는 게 그게 당연히 논리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단점도 너무 잘 알고 장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코끝 시술, 비절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 게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냐? 상담하다가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은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그런데 무슨 호젤코 이런 걸 하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주사기로 귀연골을 이렇게 떼가지고 다져가지고 주사기로 이렇게 찍 넣는 그런 간단한 수술 방법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 왔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자, 일단 이제 이 사람 비포 사진을 먼저 보여줄게요. 이분이 1년 전에 코젤코라는 시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가장 고민을 한 건, 정면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도드라지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올라와 있거든요. 밑에서 보면, 밑에서도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고, 위에서 봤을 때도 요 부분, 여기에 툭 뭐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인다고요. 45도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아예 경계가 뚝뚝뚝뚝 보이죠? 90도에서 봤을 때도 원래 코에서 이질감 있게 튀어 올라온 그 코의 모양이 보이죠. 결국에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코젤코와 기존 코 사이에 단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기둥에 대한 연골만 필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숙여진 거 놔두고 이만큼 뭉탱이를 넣으려면 연골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수술에 사용된 귀연골보다 코젤코에 사용된 귀연골의 양이 훨씬 많았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 이런 이제 간단하다고 얘기하는 수술들이 내세우는 장점은 거의 마법 같은 키워드예요. 절개가 없다, 흉터가 없다, 회복이 빠르다, 간단하다, 자연스럽다. 근데 이거 자연스럽다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간단할수록 자연스러울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간단하다, 변화의 폭이 적다는 원래 내 얼굴이랑 비슷하다라는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러움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환자분들이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많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반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지금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러워지려고 수술하는 거다. 내가 이 코가 되고 싶어요? 근데 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를 올려줘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정확한 진단하에 실질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해야지 자연스러운 방향이 되는 건데, 얘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다가 피라미드를 하나 탁 얹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것 때문에 재수술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요, 사실 코젤코를 선택한 이유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간단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면은 더 간단한 방법을 쓸 때 티가 덜 나야 맞잖아요. 더 자연스럽고. 근데 보시면요, 이것과 이걸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럽냐는 거예요. 보시면은 콧대에서 이어지는 라인과 조금 단차를 만들면서 이렇게 솟아올라온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쌓아 올린 연골을 제거하고, 오히려 여기 비주, 그리고 콧구멍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전진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 여기를 비주라고 하고요, 여기 코끝이라고 정의할게요. 코끝 부분은 작아지고 비주 부분은 길어지고 콧구멍도 앞뒤로 길어진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콧대부터 코끝까지 이어지는 연결선에 큰 단차나 울퉁불퉁하게 어색한 모양이 없어요. 45도에서도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단차가 팍 있는 거에 비해서 연결되는 선이 굉장히 매끄러워졌죠. 더 중요한 건요, 위에서 봤을 때 이때는 기존의 콧날개 연골은 그대로 있고, 콧날개 연골에 제대로 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폭 들어가고 툭 튀어나왔죠? 근데 어때요? 연골 자체의 위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더니 이 콧
등 쪽에서 연결되는 코의 전체적인 라인이 코끝과 연결이 됐죠. 밑에서 봤을 때도 이게 한 달째예요. 한 달째인데 아직은 여기 빨간 선이 보이죠. 이거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빨간 선은 많이 사라져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콧날 경골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경계가 탁 끊어지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바뀌었죠. 코끝이 뾰족하다고 얘기했던 이 환자의 불만도 해결이 된 거고요. 수술 시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콧날개 연골, 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 콧날개 연골 가쪽 연골에 해당이 되고요. 그 위에 연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얹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얹어져 있었어요. 잘 보시면 이 아래 가쪽 연골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래 가쪽 연골 앞 부분, 이 대각선 부분으로 얹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코젤을 딱 뗐더니 바닥면에 자기 이 콧날개 연골의 연골면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귀연골을 이용해서 당겨져 있던 콧날개를 내려주고 이 낮은 비주 자체를 올려주고 해서 코젤코만큼의 높이를 결국에는 이 콧날개 연골 자체를 이동시켜서 개선을 했던 재수술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결론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간단하고 값싸고 회복 기간도 짧고 그러면서 막 효과는 되게 자연스럽고 엄청 뚜렷한 거를 원해요. 저도 그런 거 원해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방법 생기잖아요. 그럼 기존의 고식적인 방법은요, 다 사라지고 다 망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뭐냐면요, 심장에서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대동맥이 딱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곁가지가 이렇게 세 개가 나가서 심장으로 피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도 피가 가야지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안 갈 때 우리가 이게 심근경색이에요. 심근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러면 다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 여기 딱 째고 여기 흉곽을 딱 짠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캐비지라는 수술을 흉부외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흉부외과가 그 수술이 되게 중요하고 큰 수술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술 거의 안 해요. 진짜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요즘에는요 그거 다 심장내과에서 허벅지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타고서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가지고요, 철사를 엑스레이로 보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개로요 뚫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째면요 이거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수술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허벅지에 구멍 조그맣게 뚫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혁신적인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캐비지를 거의 안 하죠. 진짜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도 좋고 비용, 회복기간 모든 게 다 좋으면요 이거는요 완전 시프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아직은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나만 아는 비법 없어요. 은밀하게 와서 속삭이는 이거 나만 아는 건데 이거 저기 누구 정치인 관련주야 내일 30% 오른다 상한가 간다 다 사기입니다. 이건 다 사기예요. 귀에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를요 조심하셔야 돼요. 효과가 있는 수술법, 효과가 있는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은요 나만 아는 거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다 알아요.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렴이었습니다.